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울의 겨울밤. 14살 민재는 고아원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낡은 재킷 속으로 파고드는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 그의 손에 쥐어진 어머니의 편지였다. 미안하다. 민재야. 넌 여기서 새 삶을 찾을 거야. 민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를 버렸다. 아버지는?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몰랐다. 고아원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따뜻한 스카프를 두른 젊은 남자. 지훈이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해? 추워 죽겠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그냥. 너 같은 애들 돕는 사람이야. 그날 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삐걱이는 마루와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민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28세의 사회복지사였다. 그는 민재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무슨 꿍꿍이야? 민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지훈의 의도를 의심했다. 세상은 그를 버린 곳이었고 믿음은 사치였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고아원에서 지내며 지훈과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은 민재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을 되찾게 했다. 민재는 지훈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늘 밝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지훈 형. 형은 왜 여기서 일해? 어느 날 민재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도 옛날에 혼자였던 적이 있어서. 누군가는 너 같은 애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잖아.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었다. 고아원 생활은 쉽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의 다툼, 부족한 물건들,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하지만 지훈은 민재의 곁에 있었다.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을 때 지훈은 그를 데리고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민재. 세상이 널 몰라줘도 너 자신을 믿어. 민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훈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을 버렸을까?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걸까? 그는 매일 밤 편지를 꺼내 읽으며 답을 찾으려 했다. 편지엔 어머니의 이름, 은정. 과 짧은 문장들만 적혀 있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 민재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16세가 되던 해. 민재는 고아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민재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며 말했다. 넌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거 없어. 민재는 망설였다. 꿈.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 글을 쓰고 싶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재의 대답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멋진 꿈이네. 내가 도와줄게. 지훈은 민재에게 글쓰기 수업을 알아봐주고 작은 노트북을 선물했다. 민재는 노트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지훈과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했다. 그때 지훈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야, 내가 아는 출판사에서 인턴을 뽑고 있어. 내 글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민재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격려에 용기를 내 지원서를 냈다. 출판사 인터뷰 날. 민재는 긴장한 채로 강남의 높은 빌딩으로 들어갔다.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남자. 강현우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슈트를 입은 성공한 편집장이었다. 민재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글을 읽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글을 읽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너 이름이 민재라고 했지? 어디서 왔어? 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솔직히 말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래. 힘들었겠네. 그의 말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면접은 민재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현우는 민재를 인턴으로 뽑았고, 민재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현우라는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것을. 민재는 출판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 빠르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책으로 가득한 사무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민재는 설렜다. 그는 매일 아침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오늘도 정신없네? 근데 재밌어. 지훈은 늘 답장했다. 잘하고 있어. 민재,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메시지는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다른 인턴들과 달리 학벌도, 배경도 없었다. 동료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이들로 민재를 은연중에 무시했다. 고아원 출신이라며.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한 동료의 비아냥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지훈의 말이 떠올랐다. 너 자신을 믿어. 민재는 이를 악물고 원고를 읽고 교정을 보고 편집장의 피드백을 메모했다. 강현우는 민재에게 특히 엄격했다. 이 문장은 너무 감정적이야. 독자에게 강요하지 마. 현우는 민재의 글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고쳐나갔다. 하지만 그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민재는 현우의 말투에서 묘한 애정을 느꼈다. 현우는 다른 인턴들에게는 냉정했지만 민재에게는 시간을 내어 글쓰기 팁을 알려주거나 책을 추천해 주었다. 이 책 읽어봐. 내 글에 도움이 될 거야. 현우가 건넨 책은 낡은 소설책이었고 민재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했다. 민재는 점점 현우에게 끌렸다. 그는 현우의 날카로운 눈빛과 조용한 미소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민재는 그 감정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좋아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을까? 민재는 노트북에 자신의 혼란을 적었다. 그는 지훈에게도 이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다. 지훈은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지만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한편 지훈은 민재가 출판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민재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그는 고아원에서 일하며 아이들에게 헌신했지만 자신의 내면은 외로웠다. 민재와의 시간은 그에게 특별했다. 하지만 그는 민재가 자신을 단순한 형으로만 본다고 생각했다. 민재가 날 어떻게 볼까? 지훈은 한강변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민재의 출판사 생활은 점점 더 바빠졌다. 그는 현우의 지도 아래 첫 원고를 완성했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현우가 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 너 글에 내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 고아원에서 지낸 이야기. 솔직해서 좋았어. 현우의 말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써본 거예요. 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참 특별한 애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꿈속에서 민재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재는 잠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왜 자꾸 이 꿈을 꾸는 거지?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현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재는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현우. 설마. 민재는 다음 날 현우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말투, 표정, 그리고 책상에 놓인 오래된 사진. 사진 속엔 젊은 현우와 한 여성이 있었다. 민재는 그 여성이 어머니와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물었다. 편집장님, 혹시 은정이라는 분 아시나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민재.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순간 민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현우는 그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을 버렸던 걸까? 민재는 혼란 속에서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현우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이미 사라졌다. 민재는 지훈에게 달려갔다. 형. 나 아버지를 찾은 것 같아. 근데 왜 날 버린 거지? 민재는 울며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민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 내가 곁에 있어. 민재는 지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왜 날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훈은 그를 조용히 달랬다. 민재.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은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해. 지훈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왜 어머니는 그를 버리고 떠났을까? 다음 날, 민재는 출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한강변에 앉아 하염없이 물을 바라봤다. 지호는 민재를 찾아와 그의 옆에 앉았다. 민재. 도망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현우 씨와 이야기해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도 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민재는 지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현우를 만나기 위해 출판사로 돌아갔다. 현우는 민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 어제.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죠. 현우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 난 몰랐어. 내가 내 아들인 줄.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젊은 시절 은정과 깊이 사랑했었다. 하지만 가난과 부모의 반대로 그들은 헤어졌다. 은정이 민재를 임신했을 때 현우는 그녀를 지킬 힘이 없었다. 은정이 너를 낳고 떠난 후 난 널 찾으려 했어.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어.
현우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후회와 고통을 읽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 왜 포기했어요? 왜 날 찾지 않았어요? 민재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약했어. 미안하다. 민재. 민재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다시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민재.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거야. 현우 씨가 잘못했더라도 넌 그를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을 거야. 지훈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현우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 날, 그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나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그게 진심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형도 좋아해. 그리고 현우 편집장님도. 그의 고백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오랫동안 사랑해왔지만 그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민재.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지훈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슬픔이 묻어났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형. 나 혼란스러워. 근데 형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서로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 아버지를 찾은 순간. 그리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고민? 그의 글은 출판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우는 민재의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 이건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게 자랑스러워. 민재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지훈과 현우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 나 현우 편집장님을 좋아하지만 형을 잃고 싶지 않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사랑은 누굴 잃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지훈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편집장님.
저 당신을 좋아해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민재. 나도 너를 아껴. 하지만 우린 가족이야. 그게 더 소중해. 민재는 현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다. 민재는 현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현우의 진심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현우와의 관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민재는 지훈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강변을 걷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훈은 민재의 성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재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을 완성하며 출판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았다. 그의 원고는 젊은 작가들의 문집에 실리게 되었고 출판사에서는 민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우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이제 어엿한 작가야. 내가 도와줄게. 민재는 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민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민재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사랑이 민재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지훈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너 이제 날 필요 없을지도 몰라. 넌 충분히 강해졌어. 민재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형, 그런 말 하지 마. 형은 내게 가족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민재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감췄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 나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지훈은 민재의 고백에 놀라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재,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이 우릴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형이 곁에 있다면 난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만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이즈벡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솔직하고 강렬했다. 출판사에서 그의 원고를 읽은 동료들은 감동받았다. 민재, 이건 정말 대단해.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러나 세상은 민재와 지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출판사 동료들 중 일부는 민재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자 그를 멀리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기서 일해? 나는 속삭임이 들렸다. 민재는 상처받았지만 지용과 현우의 지지로 버텼다. 현우는 민재에게 말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만드는 거야. 민재는 현우의 말에 힘을 얻었다. 민재와 지호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마주했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이 출간되던 날 지용과 함께 출판사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당당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몇몇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지키기로 했다. 현우는 민재의 소설 출간을 축하하며 말했다. 민재,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지훈과의 사랑을 지켰다. 그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작가로 성장했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늘 함께였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 민재의 소설은 출간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은 서점에서 빠르게 팔려나갔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민재의 용기와 솔직함에 감동받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성정체성과 이야기를 비판했다. 민재는 처음엔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았지만 지훈의 말에 힘을 얻었다. 민재, 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출판사에서는 민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현우는 민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은 문집을 만들어보자. 네가 주도해. 민재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지호는 민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종종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지호는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민재는 작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다. 지훈의 가족은 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 정신 차려.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없어. 지훈의 아버지는 전화로 소리쳤다. 지훈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민재와 함께라서요. 그는 전화를 끊고 민재를 꼭 안았다. 민재는 지훈의 희생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형.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 민재의 질문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넌 내게 이유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현우는 민재와의 관계를 더 깊게 쌓아가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은정이 너를 낳고 떠난 후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건 기적이야. 현우는 민재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건넸다. 일기장에는 은정의 사랑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민재를 지키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뿐이었어. 민재는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 앞에서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야. 현우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은정도 너를 보면서 미소 지을 거야. 그 순간 민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민재의 문집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책은 LGBT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재는 책 출간 파티에서 당당히 지훈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이 책은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우는 무대 뒤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의 성장에 가슴이 벅찼다. 민재와 지훈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지훈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세상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민재와 지훈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내리고 밤이면 서로의 글과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민재의 소설이 주목받으면서 일부 언론은 그의 성정체성을 과장해 보도했다. 고아원 출신 작가. 동성애자로 밝혀져 논란 뒤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민재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지훈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다. 민재. 우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저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다. 고아원에서의 삶.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전했다. 그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청년은 강연 후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민재 씨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민재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현우는 민재의 강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아들임을 점점 더 자랑스럽게 느꼈다. 현우는 민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민재, 우리 같이 책을 만들자. 내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민재는 그 제안에 기뻤다. 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문집을 기획하며 아버지와의 유대를 더 깊게 쌓았다. 지호는 민재의 강연을 따라다니며 그를 응원했다. 그는 민재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지호는 자신의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그를 아프게 했다. 민재는 지훈의 마음을 알아챘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우리 같이 새 가족을 만들어 가자. 우리만의 가족. 지호는 민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와 지호는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재가 자란 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들은 민재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민재에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어. 민재의 문집은 또 한 번 성공을 거두었다. 책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LGBT 커뮤니티 목소리를 세계에 알렸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재와 지호는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젠가 작은 책방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민재와 지훈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은 서울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책방을 열었다. 희망의 서재라는 이름의 그 책방은 LGBT 커뮤니티와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로 가득했다. 민재는 책방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열었고, 지호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들의 책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고아원 문 앞에 서 있던 그 소년이 이렇게 멀리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지호는 그의 옆에서 늘 함께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민재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우린 이미 해냈어. 현우는 자주 책방을 방문했다. 그는 민재와 지훈의 삶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민재.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현우의 말에 민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혈연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재의 소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민재와 지호는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새로운 문집을 출간했다. 그 책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과 삶을 공유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책은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읽혔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이 모여 세상은 더 밝아진다. 민재와 지호는 책방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지훈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훈은 민재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민재.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했다. 고아원 문 앞에서 떨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는 지훈과 현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했다. 민재는 자신의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